아니요,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의 표현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떨까, 비난을 당하면 어떨까 하고 굉장히 겁을 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절을 못하고 내가 싫은데도 마지못해 참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지치고 말아요. 이럴 때 요령 있게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자기 중심을 잡고 잘 살려면은 관계 속에서 뭔가 아닐 때, 또는 저거는 곤란하다고 할 때 싫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휘둘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남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이렇게 부정할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나를 떠날까봐 차마 그 소리를 못하면서 절절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절을 못하고 내가 싫은데도 마지못해 참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지치고 말아요. 어느 순간에 몇 가지 차올라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식으로 잠수를 타거든요. 이제 이렇게 공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헐뜯게 되고 배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참고 예예 하던 사람들은 관계에 아주 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주변에서 싫어해서 관계가 깨지고, 그렇다고 반대로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위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가 지치고 피곤해서 내가 그 관계를 깨거나 도망을 쳐요. 보통 이렇게 상담을 오는 분들을 보면은 남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오히려 자기가 힘이 들고 지친 사람들이 오는데, 그네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 관계, 그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내 할 소리는 해야 나를 지키고 동시에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타인 중심적으로 배려만 하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거나 척을 지게 되지요.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지 말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기 감정이 싫은데도 또는 피곤한데도 그거를 표현을 안 하면은 감정이라는 게 자꾸 쌓여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나 내 생각을 남이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존중을 하고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 지금 감정이 어떠한가, 내 기분이 어떠한가를 살펴서 상대방에게 곱상하게라도 그걸 표현을 해야 내 바운다리를 지키고 상대방도 알고 조심을 하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참는다는 것은 내중에 화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볍게 아니요,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의 표현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떨까, 비난을 당하면 어떨까 하고 굉장히 겁을 내거든요. 이제 이럴 때 요령 있게 표현하는 방식은 상대를 비난하는 식의 어법을 쓰면은 큰일이 나지요. 그러니까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어법이 뭐냐 하면은 아이메시지라는 거예요. 내 표현법. 제 기분이 지금 별로입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속상하네요. 또는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참 슬프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내 감정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 왜 당신이 참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속상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는 상황을 타개할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상황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너무 억압하거나 옥조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상태를 표현을 하면은 상황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는 것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요. 그래서 훨씬 견디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은 상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표현을 통해서 가뿐해져야 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때그때 정당하게 자기 할 소리를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수줍어서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끄럽다든가 수줍다든가 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 없음에 대한 핑계라는 얘기예요. 정신분석에서는 과도한 수줍음은 변형된 적개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힘은 없고 수줍다라는 미명 아래 자기를 자꾸 누르는 게 되거든요. 누르는 것은 결국은 내 중에 그게 어떤 분노로 이게 폭발할 가능성을 상당히 갖지요. 그래서 과도한 수줍음은 우리가 이렇게 좀 의심해보고 정말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자기의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변형인지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수줍다든가 어쩔 수 없다든가 이런 식의 소극적인 인간관계는 상대방의 나를 상당히 약하게 보는 빌미를 줘요. 사람들은 상대가 약하면은 평상시에는 뭐 존중을 하다가도 자기가 다급하거나 불리할 경우에는 그거를 이용하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게 이용당하면은 뒤늦게 내가 분하다고 펄펄 뛰는데 이용당했을 경우도 이렇게 잘 보면은 100%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나도 이용당할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짜 좋아하고 쉽게 돈 벌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내비쳤을 때 사기꾼들이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자기 할 소리를 하고 자기 표현을 하면은 무안하고 창피스럽고 그러니까 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게 공존할 수 있어야지 너무 자기를 낮추고 억압을 해서 힘이 없게 보이면은 악이용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은 상대가 아주 잘못하고 나는 무고하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사실은 어떤 결과에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어느 일정 비율이 있거든요. 서로 쌍방의 과실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누가 전적으로 옳고 누가 전적으로 틀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제 잘못을 따질 때 심지어는 51대 49냐 이제 이 정도로 쌍방의 과실이 있으니까 내 몫은 뭔가 이런 것들을 칼칼하게 따져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요.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이다. 나는 희생자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 탓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를 피해자로 보거든요. 피해자로 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알게 모르게 푸념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당해 보이지도 않고 보기 싫지요.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반성을 일정량 할 때 상대방도 존중을 하지 무조건 나는 무고하고 니들 탓이다 하면은 상대방도 질려하고 비호감으로 여기고 상대방도 자기 잘못을 성찰할 기회가 없이 또 저래 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을 인정을 해야 상대방도 자기 몫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지요. 친구가 되기 싫다고 너무 함부로 비난을 하거나 탓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이 그런 걸로 기분이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의외로 좁아요. 그래서 한 다리 건너보면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기 싫다고 너무 배척을 했을 경우 어느 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그네들이 내중에 사돈의 발출으로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기 싫으면 그냥 은은하게 돌아서면 되지 굳이 그거를 헐뜯거나 비난하는 거는 멀리 내다봤을 경우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거나 분노하는 게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사실은 나를 내가 생각하듯 그렇게 무시했는가, 이거는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자기 할 일이 많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의외로 타인에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여기고서 흥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제가 묻죠. 왜 스스로를 앞장서서 폄하합니까? 그거는 당신 수준을 깎아먹는 게 되니까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앞장서서 폄하하지 마십시오. 참 없어 보이고 못나 보인다,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하는 거는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귀 밝고 눈 밝은 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열등감이 많구나, 아주 허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광고내는 식이 되어요. 그러니까 허튼 말이라도 무시당했다 이런 표현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자기 아킬레스 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못났다라고 하는 말에 발끈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출신이다 이런 거에 발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신분이 좀 이상해 이런 말에 발끈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의 아픔, 즉 아킬레스 근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상대방의 아킬레스 근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리 불편해서 좁쌀뚝거리는 사람에게 이 병신아 이러면은 큰일 나지요. 또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못나니 이러면 발끈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 모르고 상대방을 너무 아프게 하면은 자기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말을 피하는 게 좋은데, 특히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경쟁에서 자기 잘났나 못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야기를 할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듯한 아래로 내려다 본다든가 별로군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은 상대방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표현을 해줘야지,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을 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이 참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혼자 막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각별히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듬어지는 게 그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좋은 어른들이 자꾸 비평, 평가하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건데,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즉 비평이나 평가를 받을 겨를 없이 산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부정적으로 몸에 붙어있는 습관,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나쁜 게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내려가는 식의 어법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쓰는데, 그런 거를 조심하세요. 상대방이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측정하기 어려워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런데 일단 말을 하면은 다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움츠려 들려고 하는지, 또는 남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누리는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깊이나 또는 댐댐이가 묻어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의 아픔은 이쪽에 있구나, 이 사람의 특성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각자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막 신경이 쓰니까 상대방이 안 보이는데, 잠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은 다 이렇게 감지가 되어요.